네, 반갑습니다. 사경환입니다. 이번엔 제가 실제로 챗 GTP를 활용해서 통계 분석을 한번 해보실 건데,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 그다음에 회귀 분석 등을 한번 보시면서 R을 통한 결과치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보실 건데, 몇 가지가 좀 오류가 많아요. 통계 문자형 같은 경우나 해당된 주관적인 의견, 주관식 의견들은 상당히 잘 정리가 되는데, 통계 분석이나 숫자 개성에서는 제대로 잘 분석이 잘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실제로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챗 GPT를 가입하시고 해당되는 챗 혹은 플랫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실 예정인데요. 이거와 관련한 내용들은 이전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이메일 확인하시고 휴대폰 인증해야 되나? 이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해당되는 챗 그 다음에 플랫폼을 통해서 설문 분석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처럼 엑셀에서 다음과처럼 분석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전략적인 사고, 직원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식이죠. 객관식 의견들의 빈도 분석 결과와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합계가 얼마가 되느냐? 15명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이걸 가지고 챗 GPT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챗 openai.com 그 다음에 챗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얘를 카피하신 다음에 붙여놓고 다음은 얘가 교육과정이었나? 그래서 요구하는 직원들의 다음은 직원들의 교육과정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동일하게 카피하고 제가 플랫폼 오픈 AI에다가 진행해 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요구사항이 나타났다. 전략을 수립하고 업무적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주관식 역시 중요한 거로 나타났다. 네. 이런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런 의견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분석 결과, 빈도 분석은 상당히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통계적 의혹이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시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플랫폼 똑같이 놓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플랫폼 결과치하고 오픈 AI하고는 조금 챗하고는 좀 결과치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떨 때는 이게 더 자세하게 잘 설명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근데 요거는 플랫폼 오픈 AI.playground라고 요거 치사하고 고정으로 만들어 놓고 진행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시게 되고요. 그런데 다음과처럼 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업체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게 실제로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건데요. 이제 기업체명의 평균, 연간 평균, 그 다음에 연평균 성장률, 그렇죠? 연평균 성장률을 직접 제가 한번 구해봤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한번 그리고 비중도 한번 구해본 거예요. 그렇죠? 해당되는 연간의 전체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비중이 나오는 것까지 제가 엑셀로 한번 구해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걸 깨끗하게 지우고 다음은 대한민국 반도체
제조업체죠. 제조업체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액 실적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각 업체별 연간 평균 매출액과 연평균 성장률, 그쵸? 연평균 성장률 CAGR, GR이죠? 네, GR.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그쵸? 2021년도 기준 2021년도 기준 시장 점유율이죠. 시장 점유율을 분석해 주세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bmit. 연 평균 성장 매출액은 288이라고 588 나오는데 다르게 나와요, 이게. 예, 이게 해당되는 요 평균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588 얘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요. 연평균 성장률도 다르게 나옵니다. 이게 결과치가 40.36인데 달라요. 40.36인데 이 부분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요것만 카피해서 해봐야 되나? 그러면 요걸 빼고 한번 해볼게요. 요걸 빼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다르게 나오죠? 예. 평균값하고 이런 것들이 시장 점유율이 다르게 나와요. 이게 분석하실 때, 그러니까 정량적인 분석은 상당히 잘하는데 이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예. 통계적인 계산까지는 아직은 좀 오류가 있더라. 이거는 오류가 나타나서는 안 되는데, 예. 오류가 좀 심각한 오류가 나타나고 있네요. 얘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똑같이 분석해 볼게요. 여기는 또 똑같이 잘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평균 성장률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 맞는데. 시장 점유율도 좀 다르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어? 요거 다음에 69 얘가 나와야 되는데 650 왜 이게 나오지? 요게 이 평균이 아마 요걸로 계산이 되네요. 해당 부분이. 요거는 조금 오류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예. 시장 점유율도 비율이 좀 전체 대비해서 다르고요. 예. 이런 통계적인 분석에서는 한계가 있다. 라는 점 한번 말씀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R 사인을 통해서 해당되는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의 결과치를 한번 보시도록 할 건데요. 우선 데이터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데이터를 할 거냐 하면 기본적인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다음과처럼 해당하는 변수명이 있는 상황에서 각 부서별에 따른 인원수하고 사전평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력, 수도권 여부, 직군 등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회귀 분석을 한번 돌려볼 건데요. 종속 변수는 최종 성과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평균이네요. 평균값하고 그다음에 독립 변수로는 프리 1, 프리 2, 프리 3, 그 다음에 부서별 인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얘를 회귀 분석 한번 돌려볼게요. 자, 회귀 분석 결과 해당되는 스텝와이즈 결과치를 딱 보시게 되면 우선적으로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서별 인원수는 통계 P값을 보시게 되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나머지는 의미가 있게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스텝와이즈 결과치를 보시게 되면 요게 최종 결과로서 해당되는 보시는 것처럼 부서별 인원수가 빠진 상황이죠. 부서별에서 빠진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챗 GPT에다가 한번 의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분석을 할 건데 이렇게 얘를 놓고 진행을 할 건데, 자, 우선은 변수가 총 4개가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부터 최대까지, 그 다음에 변수를 이렇게 넣은 거죠. 변수를 이렇게 넣은 상황에서 분석을 했고, 해당되는 잔차, 그 다음에 해당되는 자유도는 922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드저스트 RCQ는 0.8. 네. 그 다음에 분산 분석 결과죠. 네, 결과에서도 의미 있게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 적합도 부분이 의미가 있다. 하지만 1, 2, 3 변수만 의미가 있고 부서별 인원수는 의미가 없는 변수라고 나오는 게 맞아요. 네. 얘를 한번 그대로 챗 GPT에다가 놓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잔차, 표준 편차. 네, 이렇게만 나오는 거는 의미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를 기반으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요. 다음은 R을 통한 통계 분석 결과입니다. 이를 해석해 주세요. 네. 상당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드저스 RC케어도 어느 정도 의미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쵸? 유의미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P밸류를 보시면 모두 작은 값으로 나타나 영향을 끼친다. 반면에 부서별 인원수는 네, 상당히 이건 잘 나오네요. 네,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이 결과치가 보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근데 이거를 Alt 엔터로 쳐야 되나? Shift 엔터로 쳐야 되군요. Shift 엔터 치고 얘를 넣으시면 다시 한번요. Shift 엔터 치시고 다음은
R을 통한 이렇게 치시게 되면 결과치를 분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플레이그라운드에다가 놓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R을 활용한 통계 분석 결과입니다. 이를 해석해 주세요. 상관관계까지는 조금 그런데, 네. 근데 부서별 인원수는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러나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의미 있게 결과치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네요. 이 결과치를 놓고도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여졌죠. 근데 몇 대 전까지만 해도 이게 분석은 못했었거든요, 요 결과치를. 근데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연평균 성장률이나 평균 값 같은 경우를 구하는 것에는 다소 조금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계속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네요. 자, 다음과처럼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셨고요. 제가 한번 교차 분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같은 자료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교차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로 바로 진행하죠. 삽입의 피벗 테이블. 자, 과거 브랜드를 행에다가 최근 구매 브랜드를 열에다가 값에 놓고 요걸 가지고 분석해달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 결과는 브랜드 가나 다를 기준으로 과거 브랜드 인지도와 최근 브랜드 인지도를 분석한 교차 분석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해 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분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과거 구매 브랜드에서 가장 높은 거는 나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 브랜드에서 나와 다는 이게 좀 설명이 잘못 나오고 있네요. 예. 여기서는 최근이 가장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최근은 나가 가장 높거든요. 이런 것들을 오류가 좀 있네. 통계적인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요게 교차 분석에서도 해당 부분이 오류 등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 향후에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타나지만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교차 분석이나 빈도 분석, 회귀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효율적으로 분석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류는 발생하지만 계속적으로 개선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실제로 챗GPT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통계 분석 결과치를 어떻게 분석하고 얘를 인사이트를 어떻게 도출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셨지만, 우선적으로 아직은
정령 자료 분석에서는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좀 있다. 하지만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면 이 결과치를 해석하는 것까지도 바로 분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챗GPT를 활용한 통계자료 분석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